안녕하세요. 지연입니다. AI 세계에는 참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. 모델은 무조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막상 그 거대한 모델을 돌릴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. 오늘 바로 그 한계라는 벽을 아주 영리하게 부셔버린 빗앤바이츠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리나입니다.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지금 AI가 처한 상황이 딱 보이거든요. 왼쪽의 저 곡선이 바로 스케일링 법칙, 즉 모델이 커질수록 똑똑해진다는 약속이에요. 근데 거대한 메모리 장벽이 저 성장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. 말 그대로 더 나아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.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아요. 당시 최고 사양이었던 A100 GPU의 메모리가 80GB거든요. 근데 GPT-3 같은 모델은 그냥 불러오는 데에만 350GB가 넘게 필요한 거예요. 아니, 학습은 둘째치고 메모리에 올리는 것조차 말이 안 됐던 거죠. 맞아요.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. 이런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몇몇 빅테크 기업뿐이잖아요. 그럼 AI 연구나 개발이 그들 손에 독점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이건 혁신의 기회가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아주 심각한 접근성의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. 가장 시급했던 문제, 바로 모델을 학습시킬 때 터져나가는 메모리부터 잡아야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.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쓰는 도구, 바로 저 옵티마이저가 글쎄 모델 본체보다 메모리를 두세 배나 더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.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죠.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. 잠깐만, 이 거대한 옵티마이저, 이거 성능은 그대로 두고 크기만 4분의 1로 확 줄일 순 없을까?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엄청난 돌파구가 열리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데이터 몇 개가 유별나다고 해서 나머지 데이터 전체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었죠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블록 단위 양자화라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. 자, 왼쪽 그림을 보면 예전 방식은 저렇게 튀는 값, 즉 이상치 하나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다 엉망이 됐거든요.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.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블록으로 만드니까 저 이상치가 말썽을 부려도 자기가 속한 작은 블록 안에서만 영향을 줘요. 다른 데는 멀쩡하죠? 와,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? 결과는요,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. 이 방법 하나로 모델 성능은 하나도 안 떨어뜨리면서 GPU 메모리를 무려 8.5기가나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.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멋지게 이긴 거죠? 자, 이렇게 학습 문제를 해결하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모델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번엔 정말 기묘하고 이상한 문제가 불쑥 튀어나옵니다. 네, 바로 창발적 이상치라는 현상인데요. 이게 진짜 미스테리했어요. 모델 파라미터가 60억 개를 넘어가는 그 순간,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저렇게 엄청나게 큰 값을 갖는 특성들이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. 수는 전체의 0.1%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기존의 8비트 압축 방식이 그냥 먹통이 돼버린 거죠. 그야말로 문제의 100%였습니다. 두 번째 돌파구도 결국 아주 단순하고 우아한 생각에서 출발했어요. LLM 인트파랭 오리핏의 핵심 철학인데요. 모든 값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나온 전략이 혼합 정밀도 분해인데요. 정말 영리해요. 1단계, 일단 그 0.1%짜리 문제아들을 콕 집어내요. 2단계, 얘네들은 아주 귀한 몸이니까 최고 정밀도로 따로 계산해주고 나머지 99.9%의 평범한 애들은 8비트로 그냥 팍팍 계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 두 결과를 그냥 더해주면 끝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 혁명적이었습니다. 보세요. 메모리 사용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모델 성능 지표인 퍼플렉시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아요. 완벽하게 성능 저하 제로.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거대 모델을 우리 집 컴퓨터에서도 돌려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싸움일지도 몰라요. 이제 누구나 이 거대한 모델을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도록, 즉 미세 조정을 대중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.
그전에도 로라 같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긴 했어요.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딱 보이죠? 저 작은 어댑터만 살짝 바꾸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결국 저 거대한 베이스 모델 전체를 일단 메모리에 올려야 했거든요. 진짜 병목은 바로 저 거대한 몸집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여기에 등장한 최종 병기가 바로 큐로라입니다. 큐로라는 세 가지 기술의 집합체인데요. 첫째, AI 데이터에 딱 맞는 4비트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압축률을 극한으로 높였고요. 둘째, 그 압축 정보마저 또 압축하는 이중압축 기술로 공간을 더 쥐어짰어요. 마지막으로 학습하다가 메모리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 급할 땐 CPU 메모리를 빌려 쓰는 페이징 옵티마이저까지 정말 꼼꼼하게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죠. 이 마지막 전투의 결과는 그야말로 역사를 바꿨습니다. 큐로라 덕분에 650억 개 파라미터짜리 초거대 모델을 고작 GPU 딱 한 장으로 미세 조정하는 게 가능해졌어요. 심지어 성능은요? 수십 배 비싼 장비로 돌린 것과 비교해서 99.3% 수준을 달성했습니다.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죠. 자, 이제 이 길고 치열했던 전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이 소프트웨어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보죠. 비츠 앤 바이츠 말고도 좋은 기술들이 물론 있어요. GPT-Q나 AWQ 같은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아주 빠르게 돌리는 데 특화돼 있죠. 하지만 비츠 앤 바이츠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습니다. 바로 누구나 AI를 연구하고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문턱을 확 낮춰준 접근성, 바로 그 자체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세 번의 위대한 돌파구입니다. 2022년에 학습의 벽을, 그리고 이어서 추론의 벽을 허물었고 마침내 2023년에는 모두를 위한 미세 조정의 시대를 열었죠. 이렇게 소프트웨어로는 단계적으로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메모리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AI의 미래는 더 큰 하드웨어가 아닌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. 단순히 더 비싸고 큰 장비를 사는 경쟁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더 스마트한 알고리즘이 AI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죠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